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 사업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건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데요. 캐나다는 12척의 잠수함을 총 20조 원 정도에 구매를 할 계획이고 여기에 이 잠수함들의 수명주기 비용까지 하면 6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인데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무기 수출 관련 사업 중에서는 단연 이 사업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 두 회사만 남아서 경쟁 중이고 독일과 우리나라 둘 다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캐나다에 대한 각종 투자 사업을 종합한 패키지 사업을 제안 중인데요. 그럼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더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더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잠수함의 성능 면에서도 우리가 독일에 비해서 더 우수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캐나다에 대한 투자 패키지에서도 지금 공개된 내용만 종합해보면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업을 따게 될 가능성은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을 따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스타트업 방산기업인 쉴드 AI의 수직이 착륙 드론인 VBAT에 우리 LIG의 LMDM 미사일을 통합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쉴드 AI에서 우리의 미사일을 자신들의 드론에 통합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왔네요. 쉴드 AI가 우리의 LMDM 미사일을 자신들의 드론에 통합하려고 한 이유는 인도가 요구해서이군요. 현재 VBAT 수직이 착륙 드론은 인도 육군이 무인 정찰기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도 육군에서 이 드론의 무장 능력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사일을 통합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보잉에서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F-15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도 아주 잘 알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전투기 생산국가에서 전투기를 구매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보잉의 F-15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도 도입한다고 했었고 최근에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3대를 공급받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는 24대의 F-15EX를 공급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에어쇼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미국 보잉의 사업개발 전략 담당 부사장이 참여했고 이 자리에서 보잉의 부사장이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보잉으로부터 F-15를 구매하기로 했지만 정작 정확한 자금 납부 일정을 통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취소와 같은 중단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잉의 관계자로부터 인도네시아와의 F-15 사업 도입 사업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정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도네시아가 F-15를 구매하지 않을 건 확실해졌는데요. 과연 다른 전투기들은 정말로 도입할지도 궁금하고 우리나라의 KF-21을 도입할 때는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지도 의문이 되네요. 참 살다 이런 나라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미국이 58고 경장 장포신의 자주포를 개발하다가 58고 경장 장포신의 마모 문제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는 우리의 하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LB 시스템, 독일의 라인메탈과 독일과 프랑스의 합작법인인 KNDS,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하나는 미국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 중이고 미국에서 조만간 이 후보들 중에서 몇몇 후보로 후보를 줄이고 시제품 제작을 요청할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시제품 제작 회사 안에 우선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이미 우리 하나는 미국이 개발한 58고 경장 포신을 K9 자주포에 통합하는 시험을 하기로 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현지의 탄약 생산 공장까지 건설하기로 한 상태로 분명 시제품 제작 업체에는 선정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은 이번 사업의 최종 계약을 7월 달에 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는 그 전에 선정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아주 빠른 시기에 차기 자주포 사업자를 선정할 거라는 이야기이고 이렇게 빨리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건 사실상 이미 충분히 증명된 플랫폼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승자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우선은 시제품 제작업체가 조만간 발표되겠죠.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캐나다는 지금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의 최종 후보로는 독일의 U212CD와 그리고 우리 한화의 장보고3 배치2가 선정되었는데요.
사실상 잠수함의 성능으로만 보면 독일보다는 우리나라의 장보고3가 더 우수합니다. 물론 독일의 U212CD는 많은 면에서 우리나라의 장보고3를 뛰어넘는 아주 뛰어난 잠수함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게 잠수함에 적용된 최신 기술의 정도가 아니라 캐나다가 어떤 잠수함이 필요하냐를 따졌을 때 우리의 장보고3가 이 사업에서는 압도적으로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캐나다에서 순찰 잠수함 도입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결국은 캐나다가 이번에 신규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역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북극 항로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해군이 필요한 잠수함은 최대한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최대한 긴 항속거리를 가진 함선입니다. 독일의 U212CD는 수중 배수량 2,800톤급 잠수함이고, 우리의 장보고3급은 배치2 기준으로 수중 배수량 4,000톤급 함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장보고3가 더 많은 연료, 그리고 더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장보고3가 독일 잠수함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수중에 머물 수 있고, 더 긴 시간 동안 작전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더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잠수함은 분명 크기는 다르지만 건조 가격은 비슷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독일의 잠수함이 주력 무장으로 수중 어뢰와 잘해야 미국이 제공하는 하푼이나 토마호크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아주 다양한 무장 옵션을 제공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은 해성5로 이야기되는 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력과 작전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최소한 캐나다에서는 우리의 잠수함이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부터 캐나다의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사업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함선의 성능만 보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 고려로 독일 잠수함을 선택하지 말고 캐나다에게 더 적합한 우리 장보고3를 선택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도입 비용만 20조, 그리고 수명주기 비용까지 합치면 60조에 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그래서 독일부터 시작해서 캐나다에 대한 투자를 패키지로 제안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캐나다에게 현지 투자에 대한 패키지를 제안 중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공개되어 있는 투자 내용만 합치면 캐나다에 대한 투자 규모도 우리가 독일을 앞서고 있고, 독일은 앞으로 투자를 해주겠다는 투자 약속 정도에 그치는 것에 반해서 실제 투자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캐나다 현지 기업과의 연계도 우리가 더 앞서고 있어서 최소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독일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잠수함의 성능 면에서도 우리가 앞서고 있고, 캐나다에 대한 투자 부분도 분명 우리가 앞서고 있어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최종 제안서는 다음 달인 3월 달에 제출을 하고 최종 사업자도 3월경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독일이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비밀 투자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결과는 뒤집힐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는 우리가 더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잠수함을 총괄하는 캐나다의 국방조달 특임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그래서 거제의 한화조선소를 둘러보고 지금 건조 중인 장보고3 배치2도 보고 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인물이 이번 사업의 가장 키워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해주기를 요구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독일도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이고, 그래서 이번 잠수함 수주의 대가로 캐나다 현지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달라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분명 저는 저번에 우리가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터리 공장과 어뢰 공장 등을 캐나다 현지에 건설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을 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주겠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배터리 공장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독일도 캐나다 현지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특임 장관이 이번에 왜 우리나라에 왔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고작해야 잠수함 사업 때문에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주는 건 우리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줄 바에는 그냥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포기하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라고요. 당연히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 사람도 너무도 잘 알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은 새로운 제안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캐나다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새로운 제안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한화에서 캐나다 현지의 K9과 천무 그리고 레드백 장갑차를 생산할 통합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캐나다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을 때 현재 캐나다는 미국과 급격하게 거리가 벌어지면서 국방력을 급하게 강화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는 캐나다에서 주력으로 운용 중인 M777 견인포를 대신해서 자주포를 도입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는 바로 우리 K9 자주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캐나다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중장갑차 도입 사업도 하고 있고 원래는 이 사업은 2030년대 중반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6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화가 제안하는 건 결론은 이 사업을 한화가 전부 수주해서 캐나다 현지에 공장을 만들고 이곳에서 이 장비들을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소리가 한화에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캐나다에서 잠수함 사업 가지고는 부족하다면 다른 사업들도 우리에게 줄 테니까 그 대신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잠수함 플러스 추가 사업을 우리에게 주고 자동차 공장을 받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화에서 말한 K9과 레드백 말고 최소한 지금 기준으로는 천무는 한화의 희망사항이고요. 더 이야기되는 건 흑표 전차까지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우리에게 줄 테니까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전부 받으면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해 주어도 이익인지 손해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론은 캐나다의 잠수함 플러스 추가 사업을 받아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 줄 건지 아니면 그냥 잠수함 사업만 가지고 올 건지 말입니다. 분명한 건 캐나다의 이 패키지 제안을 우리가 거부해도 독일이 캐나다 현지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 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이 사업에서는 우리가 더 유리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제안은 우리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독일이 이걸 받아들이면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까지 전부 독일이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이 패키지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해 주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고작해야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정도를 추가로 받아서는 안 되고요. 지금 캐나다에는 돈이 되는 국방무기 조달 사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업도 더 달라고 해야 합니다. 현재 캐나다 공군은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 88대 F-35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현 시점을 기준으로 캐나다가 도입하기로 확정한 F-35는 16대뿐이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72대는 아직은 도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미국의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에 합병해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말을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캐나다는 F-35의 도입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원래는 작년 말까지 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인데요. 스웨덴의 사브는 그리펜 전투기와 스웨덴의 조기 경보기인 글로벌 6500의 조합으로 F-35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연히 캐나다가 우리에게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너무도 당연하지만 고작해야 장갑차 몇 대 더 사서는 안 되고요. 이 사업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캐나다는 그리펜이 아닌 우리 KF-21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지금 캐나다 해군의 주력함은 헬리팩스급 호위함인데요. 캐나다는 지금 헬리팩스급 호위함 12척을 주력함으로 운용 중인데 이걸 영국의 타입 26형을 기반으로 하는 리버급이라는 새로운 호위함을 도입해서 대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총 15척의 신규 함선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초도함이 2025년에 기공되어서 건조 중인데요. 원래는 2030년에 초도함을 인도받기로 했는데 지금 사업이 지연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는 리버급 호위함을 최종적으로 15척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캐나다는 아직은 6척만 확정을 하고 나머지 함선들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함선들은 방공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개량형 모델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급 호위함 초도 물량 6척을 뺀 나머지 9척에 대한 호위함 사업도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잠수함에 고작해야 육군의 장갑차 몇 대 더 얹어주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캐나다 현지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캐나다의 국방력 강화를 거의 우리에게 의지하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캐나다에 굳이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주지 않아도
어차피 잠수함 사업과 그리고 K9 자주포 사업은 우리가 유리한데 이미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업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캐나다는 정말 우리가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주길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패키지를 우리에게 제안을 해야 합니다. 저는 무기에 대해서밖에 몰라서 무기 분야만 나열했지만 당연히 캐나다의 조달 계획에는 대규모 민간 조달도 있을 것이고 이런 민간 조달도 우리에게 넘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는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가 더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여전히 잠수함 사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업까지 우리에게 주어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만일 우리가 정말로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주겠다고 결정을 한다면 결코 잠수함 사업과 장갑차 몇 대를 받고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